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사주 해석법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주를 통해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주 해석만으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겪는 고민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전 전통적인 사주의 핵심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갑목, 을목, 병화, 청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주 해석에서는 관운은 주로 공직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관운의 의미는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의 사례를 보면 관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를 가졌지만 공직이나 대기업 취업에서 번번이 실패를 겪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주를 봤더니 관운이 많아서 나는 공직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합격이 너무 안 되니 답답해서 오신 것이었죠. 제가 사주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더 강한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직장에 취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주였죠. 결국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프리랜서로 시작하셔서 컨설턴트로 독립까지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예시로 경금일간의 여성분이신데요. 직장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분이셨는데 사주에 관운이 많아서 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경금일간의 특성의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문성을 띠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간이 경금일간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프리랜서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서브로 시작하시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은 회사 후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셨고 그런 대운대가 들어오셔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었죠.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관운이 단순히 조직 내의 지위나 직급이 아니고요.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프리랜서나 1인 창업가 분들도 많으시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직업군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업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는 관운을 달리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녀 역할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을목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였습니다. 을목의 특성이 강하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을목이 굉장히 강한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과거의 방식으로는 남자가 여성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사주로 인식을 했었죠. 이런 사주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넌 남자답게 굴어야 된다.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듣고 자라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 을목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 섬세함과 적응력을 토대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셨죠.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딱딱 이전처럼 나눠서 해석을 하면은 자신의 한계를 지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사주는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제대로 보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물운을 분석할 때 꼭 현재에 맞게 재물운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물운을 보는 것은 사주를 보는 것의 거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의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무토일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주에 정제나 편제라는 이 재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평생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타고난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주를 분석해보니 타고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처음부터 크게 가는 것이 아닌 즉 큰 건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온라인으로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주의 장점은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와서 파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사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단 자신이 모델로 나와서 물건을 팔아보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상담을 재신청해 주셨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와서 일을 진행했더니 매출이 전보다 훨씬 뛰셨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후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과 맞는 직원이 또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상담을 재신청해 주셨죠.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재물운이 당연히 더 배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사주글자 몇 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성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재성이 아예 없다고 해서 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에 맞게, 사주 팔자와 운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판단해서 자신의 재물운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제대로 된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주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사주글자와 오행을 이전 과거 방식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사회 구조와 시대 변화에 맞게 활용할 때 비로소 사주는 우리에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시대가 변했듯이 사주의 해석도 분명하게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름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